이 얘기 정말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13살 남자아이의 뱃속에서 4m에 가까운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네, 원래 더 긴데 중간에 끊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평소에 생선회를 즐겨 먹었었다고 합니다. 홍상지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 더 듣겠습니다. 노란 고무줄 같은 것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길이만 3m 50cm입니다. 13살 남자아이 뱃속에서 나온 광절 열두조충이라는 기생충입니다. 평소 생선회를 즐겨 먹는다는 이 아이는 지난해 9월 항문 밖으로 기다란 기생충이 나오고 복통과 피로감이 심해지자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아이의 항문을 통해 끄집어낸 기생충의 길이는 3m가 훌쩍 넘었지만 이조차 중간에 끊어진 상태라 원래 길이는 5m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병원의 분석입니다. 광절 열두조충의 조각이 이미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을 통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때 하수구에 서식하는 물벼룩이 기생충 조각을 섭취하게 되고 이 물벼룩을 먹은 농어, 송어, 연어가 인간의 몸에 들어갈 경우 감염이 되고 기생충이 자라납니다. 주로 화로회를 통해서입니다. 생선회를 드시려면은 냉동을 잘 해서 살균이 된 상태에서 냉장 해동을 해서 회를 드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대변 검사를 통해 기생충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홍상지입니다. 네, 홍상지 기자와 얘기 더 이어가 볼까요? 네. 화면으로 봤지만 정말 끔찍한데요. 네. 이런 긴 기생충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아이의 몸속에서 나온 기생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 광절 열두조충. 광절 열두조충이요. 네, 예. 무려 길이가 3.5m에 달했습니다. 예.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줄자를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3.5m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 지금 1m 볼까요? 지났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기네요. 어디까지 어우. 갑니까? 여기 3.5m가 이 정도 길이입니다. 3.5m. 네. 네. 예. 이 정도 길이가 13살 남자아이 몸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네. 예. 근데 이 기생충의 경우는요, 최대 10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10m까지요. 네, 평균은 한 5m 정도 되고요. 예. 근데 또 이 기생충이 재밌는 점이 네. 우리 인간의 위 밑에 있는 소장에 머리를 두고 예. 대장까지 이제 몸을 이렇게 놔두는데요. 보통 이제 길이가 긴 뭐 한 5m, 10m 되는 애들은 뱀처럼 이렇게 따리를 트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생각만 해도 좀 소름이 돋는데 이 아이가 평소에 생선회를 즐겨 먹은 게 이유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생선회를 먹으면 얼마나 먹었을까요? 네. 네. 이번에 기생충이 검출된 아이의 경우에는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회를 한 달에 먹을 두세 번 정도로, 정도요? 네. 예.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회를 먹을 정도로 회를 좋아했는데요. 이 광절 열두조충의 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생선회입니다.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아이보다는 어른들이 더 회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른들이 더 발병률이 더 높은데요. 이 아이는 어른만큼 회를 좋아해서 평소에 많이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하하. 그 감염 경로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영상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광절 열두조충의 조각이 이미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을 통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 물벼룩이 이 배설물을 먹게 되고 다시 이 물벼룩을 농어나 송어, 연어 등의 반담수어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에 기생충을 품은 생선을 사람이 먹게 되면 이 사람의 몸에 기생충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었던 기생충이 생태계를 통해서 돌아서 다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야, 이 기생충 참 몸에서 자라게 되면은 그렇게 긴 기생충이 몸에 있다 그러면은 몸도 정상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증상을 일으키게 되나요? 이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기생충이 발견되기 몇 달 전부터 피로감이 좀 극심했고 예. 또 빈혈 증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좀 이 발견되기 며칠 예. 전에는 극심한 복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배가 안 아프면 이상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기생충이 아이의 영양소를 빼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기생충이라는 게 우리 숙주에 기생하면서 영양분을 뺏어가는 것이 그래서 기생충이잖아요. 특히 비타민 B12, 그다음에 엽산 그런 것들이 많이 빼앗기게 되죠.
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보통 뭐 사람들이 다 겪는 이런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네네. 거는 다들 겪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증세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배설물에서 예. 기생충이 발견이 되고 나서야 아 내가 음. 기생충이 몸에 들어 있었구나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꼼꼼히 살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뭐 네. 그냥 물 내려버리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기생충 말고도 인간의 몸에서 자라는 기생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의 몸에서 살 수 있는 기생충은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기생충과 그렇지 않은 기생충인데요. 예. 눈에 보이는 기생충의 종류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회충, 그리고 디스토마,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광절 열두 조충이 속해 있는 촌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간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기생충으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말라리아와 또 가시아메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예. 우리나라에 약 130만 명이 지금 네. 회충에 감염된 기생충에 감염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생각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130만 명이요. 네. 저도 회 좋아하는데 이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생충에 감염돼 있으면은 야, 이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해할 부분이 이런 기생충 어떻게 예방해야지 되나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생선회에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해서 먹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이제 살균 처리가 안 된 활어의 경우에는 좀 드시고 싶어도 좀 너무 자주는 드시지 마시되 이 꾸준한 분변 검사 예. 주로 이제 이게 귀찮다 보니까 건강 검진을 하면서도 좀 번거롭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꾸준히 좀 해주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자, 일단 먼저 또 이 기생충의 그 경우에는 또 이번 기생충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이제 흔히 파는 기생충 약, 회충약으로는 또 완벽하게 퇴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회충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기생충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서 처방을 받아야지 뭐 이게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 한번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있다고 해서 크게 놀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얘는 약에도 되게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학과가 있는 그 병원에 가셔서 약 하나를 먹으면 그냥 금방 낫는 건데 네, 오늘 이 소식은 평소에 회 자주 드시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홍상지 기자 수고했습니다.